수술하고 나서 건조증이 많이 심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수술 후에 이제 건조증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건조증과 관련해서 별다른 초이스가 없었을 때에는 시력 교정 목적으로 수술을 하고 시력을 얻더라도 이제 건조증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발달을 하고 또 같은 스마일 수술 내에서도 좀 더 건조증을 덜 유발할 수 있는 옵션들이 생겼기 때문에 수술 후에 건조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적겠죠. 오늘 제 주변에 시력교정술 받으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할까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이 시력교정술 하시는 분들이 수술하기 전에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안구 건조증 관련 부분이거든요. 수술하면은 이제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는지, 내 눈에서는 안구 건조증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런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고, 또 그와 관련 있는 건 사실 소프트 렌즈 또는 하드 렌즈 같은 이제 컨택 타입 렌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PD님도 렌즈 오래 끼셔가지고 좀 건조하지 않나요, 평상시에? 네, 저도 렌즈를 너무 오래 껴가지고 눈이 되게 뻑뻑해요. 아무래도 렌즈를 오래 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눈 컨디션이 평상시에도 좀 많이 건조하고, 그런데 이제 수술까지 받으면은 더 많이 건조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스마일 라식을 7년 정도 전에 받아서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환자분들의 걱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을 좀 더 잘 할 수 있고 또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는 편이라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속 시원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건조증이 많이 심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수술 후에 이제 건조증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렌즈를 얼마나 착용을 했는지, 또 그리고 평상시 건조증 상태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각막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이 없는 무혈관 조직이기 때문에 눈물 순환이라든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녹아서 산소 공급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장기 착용했을 때는 렌즈 자체가 수분을 머금어서 젤 형태로 말랑말랑하게 이제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눈물이 순환을 방해를 하고 각막이 산소 공급받는 데 있어서 장애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렌즈 장기 착용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렌즈를 끼게 되면 그런 산소 공급 저하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미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컬러 렌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색소라든지 그래픽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미용적인 효과를 넣기 위해서 이제 렌즈 표면이 약간 거칠고 불규칙합니다. 따라서 눈에 닿는 면적이 조금 더 미세한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고, 산소 투과율도 더 떨어지기 때문에 컬러 렌즈 같은 경우는 눈에 건조증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렌즈를 장기 착용해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이런 부작용들 많이 겪다 보니까 수술 후에 오히려 건조증을 좀 덜 느낀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대의 경우 시력 교정술 이후에 건조증을 많이 느끼는 케이스들은 왜 그런 것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원인은 대표적으로 이제 라식, 라섹, 스마일 같은 이제 레이저 굴절 교정 수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레이저로 각막을 커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각막에서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지각 세포들을 손상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지각 세포들의 역할이 우리의 눈물 분비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레이저 굴절 교정 수술 후에는 당연히 눈물 분비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건조증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레이저로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수술한 사람이 어떤 디자인으로 수술을 해줬는지에 따라서 건조증의 유발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다,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이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이렇게 시력 교정술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수술인지에 따라서도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덜하다던가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고요. 사실은 감각과 통증을 느끼는 각막의 신경은 주변부서부터 중심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주변부는 굵은 줄기가 상대적인 심부층에서 시작을 하고 가까이 들어올수록 얇은 줄기들로 변화되면서 표층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일단 가장 클래식한 라식 수술을 예로 들면 각막 주변부를 크게 절개를 하게 되는데, 이때 굵은 줄기의 이제 각막 신경들을 다 커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눈물 분비 저하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심한 건조증에 빠지고 또 회복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수술 후에 각막 신경들은 보통 재생을 하게 되긴 하는데, 너무 많이 잘리게 되면은 재생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상 재생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 후에 회복이 되더라도 더 예민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의사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각막신경을 좀 덜 손상시키기 위해서 라섹이라는 방법을 개발을 했고, 라섹 같은 경우는 각막 표면을 벗기고 중심에서부터 레이저가 들어가서 깎아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변부에 있는 큰 각막신경 줄기를 손상시키지 않아서 건조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존 라식에 비해서 좀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수술 방법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살을 걷어내는 과정하고 똑같기 때문에 수술 후에 상당한 통증을 유발하고 회복 과정이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조증에 대한 보호 효과는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부작용들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식과 라섹에서 가지는 이런 부작용들을 해결하면서도 좀 더 빠르게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수술 방법이 우리가 이제 스마일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일 라식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마일 라식 같은 경우는 femtocho 레이저라는 각막을 투과할 수 있는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각막의 표면을 건너뛰고 중간층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술 범위에서만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조증의 예방 효과가 있을 뿐더러 수술 후 회복이 아주 빠르고 통증이 상당히 덜한 장점까지 있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회복이 빠른 스마일 수술이라 하더라도 회복 기간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리 작은 미세절개로 수술을 하더라도 이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더러 우리가 전체적으로 레이저 받은 부분이 또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고퀄리티의 시력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수술 결과만이 아니라 건조증이라든지 각막 부종이라든지 기타 부분들이 다 완벽하게 해소가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최소한 2주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수술 후 다음 날에 80-90% 정도의 원하는 시력을 얻을 수 있지만 건조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 후에 설명드리는 약을 적절히 잘 써주고 눈물 분비 저하가 있을 때 외부에서 눈물 보충해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 눈물 점안을 필요에 따라서는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충분히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눈을 너무 많이 혹사하면서 건조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도록 뭐 휴대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좀 조절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후에 또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거는 음주 흡연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은 염증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술 같은 경우는 일주 정도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라도 과음을 하게 되면은 탈수 현상에 빠지면서 또 심한 건조증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이제 과음하지 않을 것을 저희는 철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흡연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이제 컨트로버시가 있지만 그래도 몸에 좋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적절히 좀 조절할 거 말씀을 잘 드리고 있고 우리 생체라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뭐 나머지 부분들에 너무 과하게 사용하거나 우리 몸을 혹사하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 잘 해서 우리 눈의 컨디션도 잘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일 수술을 하면서부터는 사실 건조증에 관한 이슈는 거의 없어지긴 했지만 수술 후에 기저 건조증의 상태가 사람마다 또 다르고 회복 속도라는 것도 개인 차이가 약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많이 건조하다고 느껴진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꼭 집도의와 상의한 다음에 추가적인 건조증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제 안구 건조증이 원래 좀 심하게 있으신 분들은 이 시력 교정술을 받아도 괜찮은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눈 상태를 사실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안구 건조증이라고 딱 정의를 했을 때 객관적인 소견에서의 심한 안구 건조증이 있고 또 주관적으로 느끼는 안구 건조증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두 가지 다 없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본인이 불편함이 없어도 심한 안구 건조증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건 치료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각막 표면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수술 후 결과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편함이 없어도 염증 치료라든지 이제 건조증 치료를 철저하게 하고 수술하는 편이고 또 주관적인 건조증이 심할 경우도 사실 평상시에 느끼는 경한 건조증이고 각막 상태가 깨끗하다면 어느 정도의 치료 후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충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조증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수술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건조증과 관련해서 별다른 초이스가 없었을 때에는 시력 교정 목적으로 수술을 하고 시력을 얻더라도 이제 건조증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발달하고 또 같은 스마일 수술 내에서도 좀 더 건조증을 덜 유발할 수 있는 옵션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서 내 눈에 맞는 수술을 택해준다면 수술 후에 건조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적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건조증이 있을 경우 당연히 의사를 만나고 적절한 건조증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고 하지만 어느 정도 건조증이 컨트롤 된다면 요새는 충분히 건조증을 덜 유발하면서 좋은 시력 결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면은 무리 없이 수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새는 이제 스마일 라식 장비도 많아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제 비주맥스사의 스마일 라식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가지고 쭉 시행을 왔었는데, 최근에는 비주맥스 500뿐만이 아니라 비주맥스 800을 비롯한 다양한 수술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저희 안과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계들을 모두 다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이제 환자분 눈 조건에 맞는 수술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건조증과 관련해서도 좀 더 환자분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내가 그런 건조증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은 저는 온찜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물 분비량이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건조증에서 또 중요한 것들은 이제 눈물 표면에 있는 지질층이 되게 중요한데, 지질층을 구성하는 기름이 잘 분비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눈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렌즈를 오래 끼거나 그러면 기름 분비가 되는 눈꺼풀 테두리에 있는 마이봄샘이 막히고 그로 인한 염증이 잘 유발이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렌즈 착용도 최소화하고 또 눈화장도 너무 과하게 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 이제 관리를 한다면 피부 보습 관리하듯이 눈 찜질을 충분히 해줌으로써 좀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찜질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한 40도 초중반 정도의 온도, 우리가 이제 찜질 수건 같은 걸 눈에 얹었을 때 충분히 뜨뜻하게 느껴지는 온도로 10분 이상 하루에 2회를 권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오전 중에는 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저녁 때 피로를 풀 겸 꾸준히 해주시는 걸 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수술 전에 가장 걱정하시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안구 건조증은 이제 렌즈 착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은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본인 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본인 눈에 맞는 적절한 기계를 사용해서 적절한 수술을 받는 것이 그만큼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제가 설명드린 거 외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미서안과 김성민이었습니다.